3.1절 관련된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저는 왜 이날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쁜 하루가 아니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날인가 관련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축제처럼 지내는 독립기념일은 실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아니죠. 1776년 7월 4일은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실제 독립이 승인된 파리 조약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날 조지 워싱턴 장군과 병사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고요. 우리 임시정부 또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하고 축하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은 독립을 선언한 경축일로 삼고 27일 기념일로 축하를 했고요. 2년 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그 정신을 승계해서 정부를 수립했다 밝혔습니다. 4월 1일은 이렇게 국가의 탄생을, 우리의 뿌리를 축하하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3월 1일은 언젠가부터 그저 추도하고 묵념하고 애도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절에 태극기를 조기개양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그렇게 3.1절을 엄숙함 속에서 사소하게 얼버무리고 우리 뿌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늘어만 같습니다. 어제는 세종시에서 일본 국기를 걸어둔 집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3.1절의 기쁨과 환희에 관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은 어떨지 한 번쯤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스테레오포니스의 Have a Nice Day 듣고 왔습니다. 이영희님이 해가 엄청 좋아요. 아이도 학교 가고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웅디를 만날 시간이네요. 어제 웅디 얘기 듣고서 저녁 먹으면서 남편한테 아는 척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계약이죠 이제. 오늘 뭔가 진짜 1월 1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진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4383 쓰시는 분은 허지웅쇼 딸이 추천해서 듣습니다. 원숭이 같은 걸 깔아줬는데 이 편하네요. 제가 요즘 침으로 발목 치료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허지웅쇼가 딱 시간대가 맞아서 듣고 있습니다. 진행이 좋아서 시큰한 치료 중 고통을 잊게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왜 발목 치료 왜 받으세요? 삐끗하셨나?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말으셔야죠. 원숭이 같은 거. 고릴라. 표현이 귀여우십니다. 장미경님, 이혜민님, 권희진님, 강한성님, 김부영님, 최은정님, 김미진님, 서정아님, 안희경님, 소희정님, 이외에 많은 분들 우리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다 못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해서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따라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학생들이 길에 진짜 많더라고요. 요 앞에 학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꽃다발 들고 막 다들 엄청 활기찬 설렌 표정으로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제 시작이지. 맞아요. 입학식을 하는 건 무려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19년 3월 이후로 4년 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벗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혼재돼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설레는 표정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지 좀 기분이 좋아요, 정말. 뭔가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고. 확실히 3월 첫째 주에는 뭔가 새싹이 돋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절로 듭니다. 좋은 날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3월 초반은. 7613 쓰시는 분이 웅디 오늘 이란성 쌍둥이 유진
유범 입학식인데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가서요. 저도 휴가를 못 내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입학식 대신 가셔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3년 만에 노마스크 입학식인데다가 첫 학교 생활 시작인데 못 가서 아쉽지만 퇴근해서 파티 해줄 거예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귀여워. 애기들이 남매가 이제 또 많이 싸우겠지. 쌍둥이고 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또 같은 학교에 내 편 한 명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과연 내 편일까? 애 때는 더 많이 친하던가? 요 때는 좀 더 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크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안 싸우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엽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합니다 입니다. 현금이 없는 버스. 네, 당장 3월 1일 어제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금 없는 버스 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금을 못 낸다는 뜻일까? 맞아요. 현금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 건데요. 서울시는 기존에 18개 노선 그러니까 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어제부터 108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기존에는 현금 없는 버스가 6%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25% 정도로 대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금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꽤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막 거슬러 주시느라 맞아요. 더 신경 쓰이고 이러니 운전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맞아요. 안전사고가 많았다. 맞습니다. 근데 카드를 분실해서 나 그럼 버스 못 타나? 그쵸.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좀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혹은 뭐 외국인이라던가 이러면은 이제 교통카드 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현금을 안 받아주면 못 타는 거냐?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타서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어야 되네. 탈 수는 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힘드냐면 번거로운 건데 안내지를 주시면 안내지. 거기에 이제 계좌이체 같은 다른 절차를 우리가 밟고 탈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자체로도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할 거면 안 타겠다라는 시민분도 좀 많이 생겼고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 비율은 0.6%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거의 다 현금을 내셨는데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현금 사용 비율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이 없더라도 교통카드 없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받아서 후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저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네, 기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분들이 좋아하신다. 맞아요. 그래요. 박민철님 3번 물구나무 서기, 박혜영님 2번 물구나무 서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만 물구나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의 정답자. 아니에요. 그래. 자, 계좌이체 근데 또 이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계좌이체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차량 내 QR 코드를 일단 다 부착한다고 해요. 요거를 우리가 찍으면은 바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위험하니까요. 예. 앉으시고 나서 그 QR 코드에 따라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을 받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또 교통카드 쓰시는 것처럼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 난 못하겠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시민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나 이럴 거면 좀 돌아가더라도 지하철 타겠다, 버스 안 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버스 요금을 아예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세종시의 얘긴데요. 세종시는 오는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의 요금을 전면적으로 무료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예. 이 대중교통 무료화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경로 우대의 차원이 아니고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좀 세종시를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세종시 하니까 또 갑자기 그냥 어제 일본 국기 개항했던 그 집이 생각이 나네요. 세종시였거든. 저도 봤어요. 그 막 인터뷰했더니 야 내가 세금 얼마 내는 줄 알아? 막 이랬다는데 얼마 내는지 궁금하더라고. 얼마 내시는데요? 얼마 내십니까? 많이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많이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많이 낼 것 같은 느낌이 아니던데. 전혀
글쎄요. 아하,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예, 세종 예. 씨는 네,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멸종 식물이 다시 나타났다입니다. 멸종 식물이? 네. 오. 그 멸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종이 사라졌고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멸종이죠. 멸. 그렇죠. 예, 예. 근데 30년 만에 멸종됐던 식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놀라운데? 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명 요정의 램프라고 불리는 식물이고요. 티스미아 코벤시스가 정식 명칭입니다. 예. 네, 30년 만에 일본에서 다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일본의 고베 대학교의 연구팀이 얼마 전에 국제과학저널에 이 티스미아 코벤시스라는 식물을 재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예. 인위적으로 키워낸 게 아니라 정말 발견을 했다. 신기하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이 식물은 30년 전인 지난 1992년에 일본의 고베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었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멸종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서식지로 추정이 되었던 지점에서 약 29km 정도 떨어진 효고현에서 이 식물을 최근에 다시 발견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멸종된 게 다시 뭐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쵸. 계획을 해서 맞아요.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찾았지? 작고 소중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발견한 분도 대단하시죠. 오.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식물은 아니고요. 예. 뭐 아시아, 호주, 아메리카 등등 아열대 및 온대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애초에 이 식물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균류를 섭취하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이게 넓게 분포하는 종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앞으로는 좀 유의미한 연구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만요. 네. 이거 관련한 건가요? 우리나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도 이 희귀식물, 멸종 위기식물에 관련된 소식을 같이 준비를 좀 했는데요. 국립생태원이 국내 최초로 이 멸종 위기식물인 신안 새우난초의 종자 발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안 새우난초. 이름이 귀엽죠. 그러니까 신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새우를 닮은 난초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네, 신안 새우난초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랑 일본, 중국, 대만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난초인데요. 예, 국내에서는 신안군의 섬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발견돼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야생식물로 지정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종자 발화 그리고 증식에도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요. 멸종했던 건 아니고 이제 멸종 위기 상태에서 맞아요. 조금 이제 개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공을 했군요. 네, 근데 이게 종자 발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멸종 위기라는 거는 얼마 안 가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멸종.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발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멸종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틔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을 확보를 하게 된 거니까 아주 유의미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한 번 성공했으면 다른 데 써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대량 증식 과정을 매뉴얼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멸종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그래서 퀴즈가 앞뒤에서 어디서 뒤에서 나오는데요. 뒤? 제가 사실 오늘 좀 치사하게 됐어요. 앞일 줄 알았는데. 선정답이라고는 상상하실 수 없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오늘 선정답 제로다. 절대 없어요. 이건 진짜 불가능. 오늘 선정답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정답자분들 많이 나타나 주시길 네,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 자체는 쉬운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선정답은 오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비겁한데. 뒤에서 나옵니다. 비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만요. 자, 우리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다시 발견된 식물 티스미아 코벤시스는 요정의 램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팅커벨, 2번 지니, 3번 헐크. 근데 또 이제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설마요. 마지막 그것도 아니, 설마요. 요정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고 소중한 녹색. 어디가 작아요? 죄송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추첨 통해서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M2M의 에브리띵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헐크였죠. 오늘 선정답이 없습니다. 선정답 많이 보내주셨던 분들 이거를 누가 맞출 수 있습니까 대체? 예. 희애 씨를 원망하시면서 내일은 좀 쉽겠죠, 그렇죠? 일반 정답자 안성준님, 공복조님, 5831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셨다가 딱 선물 타가시고요. 잠시 후에 히스토리 월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이 인사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베스트 슬립.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초등다 밀크티 중학다 밀크티 고등다 밀크티. 학교 공부 성적 향상. 영수심화 수준별로 전학년 전 과목 모두 다 밀크티. 천재 교과서 밀크티.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콩먹젤 콩먹젤 공부할 때 콩먹젤 공부할 때 먹는 젤리 콩먹젤 콩먹젤 졸릴 때 콩먹젤 지칠 때 콩먹젤 공부할 때 먹는 젤리 콩먹젤. 엄마, 나만 없어 콩먹젤. 집중력 연구소 주식회사.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은 인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지 내가? 킹갓 제너럴이라고. 히스토리 프린스까지. 히스토리 프린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인물평. 어. 인물평. 하마평. 하마평. 하마. 평. 와 브라 연진아 이건 계획을 했대 연진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주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예,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를 했어요 하루 만에. 네.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관련해서 이제 연일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성희 교수님이 건너뛸까요? 자기 선에서 그거를 거부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혈안에 대해서 워낙에 말씀하시길 싫어하시는 분이라. 한국전쟁 이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기원전만 하잖아. 기원전만. 내용 증명이 안 나오는 선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모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방송에 보통의 경우라면 이게 뭐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게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고 과거에 보도가 됐었던 그렇죠. 얘기죠. 또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몰랐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확실히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아마 이제 사전에 인사검증할 때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체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본인의 잘못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본인 잘못은 뭐 당연한 거고 이 인사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 혹은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인사검증을?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서로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 많은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정말 타운, 빌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방정부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정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총기 소유가 허용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국가가 어떻게 내 목숨을 지키냐.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이거거든요. 네, 내가 지키겠다. 민병대의 전통이기도 하죠. 민병대 그 밀리시아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 통치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공직자 특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7년, 10년 그러니까 거의 전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고 후보자의 지인 또 10년 이내에 이혼한 배우자 뭐 주변에 살았던 이웃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무려 133쪽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려요. 그러니까 가부를 얘기 안 해요. 예.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우린 다 조사했으니까 고, 노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책임도 대통령이 져라. 이 부분이 이 청취자분들, 웅냥이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아니 세상에 삶에 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다라면 그거는 사실 AI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 정말 지당한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일단 알아보고 이것에 따라서 무슨 뭐 이거를 윤리적으로 재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정말 과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너그럽게 넘어가요. 미안하다. 내 실수였다. 왜냐하면은 흠결이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들 그 부분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만약에 숨기고 나중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용서가 없죠. 그렇죠. 이게 정말 잘못을 하고 숨기는 거와 솔직하게 쿨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역사 코너니까 우리 인사 시스템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우리 역사 속의 인사 정책 과연 역사 속에서 과거의 어떤 뭐 왕조부터 다른 네.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관장을 했는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20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는데 예. 그럴 때 보면은 분명히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가 예를 들어 임진병자호란까지 겪었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을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조선의 어떤 그 장면들을 재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 신하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인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선의 관료제를 지탱했고 그 조선의 관료제가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그 비법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인재를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 그다음에 그 인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어떤 상피 이 2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과 상피? 상피 서로 피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준비를 했는데 예. 삼국지 좋아하시죠? 예. 삼국지 보면은
모든 게 다 누구 추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 향거리 선제 줄여가지고 선거라고 하는데 추천 레코멘드 누구 추천 아니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렇게 추천을 하냐. 그 물론 그 연희도 그렇고 정사도 그렇고 이제 추천 제도가 있는데 과연 이 추천 제도 향거리 선제가 뭐하고 조조가 여기에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추천 말고 내가 직접 뽑겠다. 뭐 구현령이라고 해서 그 삼국지에 나왔던 인사 시스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의 기반은 어찌됐든 그 우리 소설 삼국지 그러니까 연희 삼국지 말고 정사 삼국지, 진수 삼국지를 기반으로 하시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부터 하시죠. 네, 예. 가위바위보 안 하고 이긴 걸로 치고. 형식적으로 합시다. 네. 형식적으로 이제 재미들렸구나. 제가 보쟁이 낼게요. 가위바위보. 내가 졌다. 그러니까 매번 지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나 그냥 저 항상이요. 네, 조선시대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중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의 담당자가 이조 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과장급에 해당하는 정랑 좌랑이라고 하는 사품과 오품에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판서는 그거를 승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 정랑과 좌랑이 여러 관련된 인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적절한 요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조 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왕한테 올려서 낙점을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조 전랑하고 좌랑이 어떤 세력하고 결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이조 판서가 불러다가 술 한잔 하지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을 추천했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회유지만 나중에 협박이 될 수 있는 협박이죠. 사실 위계 질서를 이용한 협박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조 전랑과 좌랑이 저는 이조 판서가 술 먹자고 해서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사임을 하는 거예요. 사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자리는 제 친구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썬킴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울 겁니다. 라고 하고 사임을 합니다. 자청권이 있어요. 아, 권리가 있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조 판서가 이 사람을 압박해서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뽑은 인사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체계가 기본적으로 조선 한 3분의 2 정도의 시기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사람을 뽑고 또 어떤 사람을 자리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상피하고 서경이 되는데 상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피한다는 거예요. 서로 피한다. 뭘 피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썬킴 선생님하고 친한데 우연히 갔더니 그 저보다 상관에 썬킴 선생님이 있고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몰랐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두들겨서 인사관리에 제가 지금 썬킴 선생님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대 갔는데 내 상관이 대학 후배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제가 썬킴 선생님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서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크게 잘못된 거는 이몽룡이 남원으로 암행어사로 간 겁니다. 아, 상피가 안 됐구나. 왜 남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자기 연고지예요. 그러니까 연고지에는 부임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연고지에 부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또가 되거나 어떤 높은 사람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동족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스릴 모든 백성이 그 고을의 모든 백성이 다 상피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소설 속에서는 춘향이를 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래서 소설이고 역사 기록이 아닌 이유가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피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피의 기본은 일가 친척입니다. 일가 친척. 그래서 이제 친가, 처가, 그다음에 이제 외가가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그럼 이 상피를 도대체 왜 들었을까? 그러니까 모름지기 관리란 공직자란 공공의 일을 하는데 공공의 일을 하죠. 이게 서로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근대 역사에서 특히 유교 국가에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는데 이 공과 사가 특히 관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은 공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함께 공이지만 이게 공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루 편해져야 되는데 그 공평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에선 항상 정의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사라고 하는 것은 사. 개인의 일이니까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익을 이익. 얘기를 합니다. 이익. 그러니까 공에서는 공평함을 얘기했던 사람이 사에서는 이익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가 공직에 가 있으면서 이익을 추구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상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옛 사람들이 볼 때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공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왕은 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가 없는 사람은 공의 영역이 거의 없어요. 예. 동네에서 자기 밥벌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 공적인 영역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 모든 일을 자신이 이익에 맞춰서 하더라도 누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과 사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상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상피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라면 이제 관리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실제 배경을 검사하는 작업들을 이제 대관들이 하게 되거든요. 뭐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바로 서경이에요. 서경. 그래서 이제 서경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적격이 나오면은 아예 그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후보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원부하고 대사관 그 대사관에서 이제 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서경 과정들이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경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려에서도 그 서경 제도를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1품부터 9품까지 다 서경이 대상이 되었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태조가 가만히 보니까 공신들을 서경을 하는 거예요. 공신들을. 그런데 이 서경의 가장 근본이 바로 뭐냐면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신들의 신분이 그다음에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조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하거나 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분은 뭐 부모님이 천민 출신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족보도 내가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분을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두 거부를 해버린 거죠.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뭔 소리야. 얼마나 무서운데 태조가. 그렇죠. 더 나가서 왕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인데 예. 아니 너희들이 감히 인사권을 건드려? 그런데 전통이 있잖아요. 서경의 전통이 있으니까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전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1품부터 4품까지 고위 관료는 서경에서 제외한다. 라고 해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선의 서경은 5품부터 그대로 쭉 갔어요? 안 5품부터 바뀌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이제 태조가 죽고 나니까 예. 대관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태조한테는 밀렸지만 그렇지. 우리 격구 좋아하시는 정종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씀이시죠. 내버려 둘 리가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정종한테 가서 달라붙습니다. 태조 임금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건 전통에도 어긋나고 아니 진짜로 우리가 검증해야 될 사람은 고위 관료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중급 하위 관료만 그 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종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아이. 그래서 1품부터 다시 서경제도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정종은 왕 노릇을 얼마 하지 못하고 많이 이제 못했죠. 태종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힘은 진짜 세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기록 보니까 정종이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장군이에요. 아우, 저 불쌍한 사람이 아들이 없었잖아. 스포츠맨입니다. 태종도 쉽게 이길 정도로 힘이 세더라고. 그럼요. 장군 출신인데 굉장히 순박한 장군이었던 나는 거죠. 이방원이 제일 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태종은 사실 그냥 그 성격이 그랬던 거고 힘은 정종. 이방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과거 합격했기 인텔리잖아요.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합격하고 이제 자기가 어쨌든 형을 쫓아내고 왕에 올라갔지만 배운 게 있으니 이 서경제도를 1품부터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태종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 둘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리겠지. 뭘 하나 할 때마다 아니 이 사람은 뭐 집안이 이 사람은 과거에 비리가 이 사람은 뭐가 이러니까 이제 태종이 슬슬 열받아서 태종 13년에 다시 태조처럼 13년이면 오래 참았는데. 네, 꽤 오래 참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한 품 그러니까 4품 5품 이하만 서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이제 이 사실 조선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신권과 군권이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연속이었는데. 그렇죠.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이 권리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사실은 세종이 살짝 한번 풀어줬는데 한 7개월 정도 풀어줬어요. 아, 7개월.
근데 1품부터 다시 하려고 했는데 세종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5품 이하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은 이제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서경 제도는 5품 이하의 관료들에게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관리들을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때 이제 서경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보통의 경우 이게 그러니까 서경이 4품, 5품도 이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1, 2, 3, 4품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과거 장원급제를 해도 6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관리들은 7, 8, 9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품 이하를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권력은 잡지 못하지만 예. 과거에 잘못했던 관리들의 잘못은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경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관리가 돼갖고 높은 벼슬에 올라간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인즉슨 검증이 안 되고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지정하기 때문에 검증 이후의 검증이 또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대관들이 이걸 양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5품 이하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는 다 골라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을 했고 관철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조선과 같이 이렇게 서경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해갖고 운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왕들 실록 기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어떠한 이유로 서경에 통과했고 서경에 통과하지 못했고 하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는 거의 임용이 불가능한데요. 조상 중에 탐관오리가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가 있으면은 거의 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을지 이걸 통해서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우리 퀴즈하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제 하겠고 역사 속 인사정책 이야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말 중에 유명한 말이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이 참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요 이 말. 그렇죠. 요 말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인사가 농사다. 2번 인사가 장사다. 3번 인사가 만사다. 힌트. 뚜루뚜루뚜 빠라라. 그걸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를 아니 지금 만사말을 기억 못해? 2023년에 만사말을 누가 우리 지금 연령대가 좀 다 10대예요. 아니 만사말을 기억 못해요? 얼마 전이야. 답답하네 진짜. 이 형들 왜 그러나 진짜.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규현의 밀리언 조각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인사정책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정말 썬킴 교수님이 혹시나 그냥 그 우리 현 정부와 이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지 제가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이거 이렇게 실수로 마이크 켜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게 막 봐하면 너무 막 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얘기는 안 합니다. 내용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막방을 만들어 이거를? 저 요즘에 이 방송 때문에 중국도 못 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워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안타까워. 중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현 저기를. 왜 본인 얘기를 해요? 내가 웅디를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돼줄게 그래. 내가 희생할게요. 광고 나가는 동안 그냥 서슬퍼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깜짝 놀랐어. 아무튼 자 히스토리 월드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우리 앞서 하던 이야기 이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서경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대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를 담당하면서 인사를 검증하는 관리들의 말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옛날 거라는 점에서 지금 바로 그대로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긴 어렵지만 당대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순의 성세에도 간신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 이후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어찌 군주가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치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서로 섞여 있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순사가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논박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간신이 있는데 그거 군주가 확인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매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처음에 그걸 어떻게 판가름을 하느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근데 그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우리가 이제 조선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그때가 과연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약간 시선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으로서 그 당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시대 그 존재했던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 비교해서. 그렇죠.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의 정신과 그때의 잘한 부분만을 채택할 부분이지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죠. 정실 인사. 아까 말씀드렸던 상피제에 있으면 그걸 피해서 정실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돌려서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에 대해서 현대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은 비슷하다는 점. 그렇지. 고민 자체 그 근본은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낸 제도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 그 고민들을 오히려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서경에 관련해서 이제 그 정종 때 이제 대관들이 다시 주장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서경을 거치지 않고 고위 관리가 된 사람들은 공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태만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논평,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서경 제도가 없다면 의식하지 않고 누구 하나만 보는 거죠. 왕만 보는 거죠. 임명권자인. 딸랑딸랑만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가 간신이 되는 거고 그가 폭정을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인물이 될 텐데 만약에 서경 제도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될 거고 그 대간의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공론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 그런 면에서 그거를 조심하기만 하더라도 이 서경 제도는 존치할 어떤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서경 대상을 만약에 축소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결국 관료들이 정의롭지 못한 일 그러니까 공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공의 지위에서 사회의 일을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얘기할 때 이익을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국가는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많은 사람들을 이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익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이익이 나의 이익인가? 그러면 왜 국가가 정의를 얘기하지 않지? 국가는 정의를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익을 찾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면 공의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적 정의를 추구해야지 백성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참 뒤에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을 막는 게 일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거나 뭔가 큰 일을 하거나 국가를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의를 의로움을 이야기하라는 게 조선시대 얘기였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뭐 그러면 조선시대 얘기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없느냐. 네, 그때도 가치가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조선 속의 인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진짜 그 근본은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같다. 그렇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정신 자체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썬킹 교수님 말씀 드릴 텐데 방금 폰으로 뭐 검색하셨어요? 아까 뭐요? 왜 우리 광고 나갈 때 그 모 쇼핑몰에서 일본 국기 주문하시려고 한다고 아까 이틀 걸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참
그 한번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그 예. 일장기가 예. 구입이 가능한가 한번 그냥 테스트 알아본 해본 거야? 거야. 알아본 거예요? 진짜 팔긴 파네요. 아니 아까 뭐 배송일 2일 걸린다고 아까 저한테 거기에서 그렇게 확인이 그동안 참 가능한가?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예. SBS는 예. 고마운 방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삼국지에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 삼국지 말고요. 우리 정사 삼국지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 드러나는 이 인사 정책 관련해서 송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나관중의 연희도 그렇고 진수의 이제 정사 삼국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04년에 이제 그 양기현이 수나라 문제죠. 수나라를 연 그 이전까지는 다 추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 문제가 과거 시스템을 도저히 안 되겠다. 공정하게 국가가 이 객관적으로 관리들을 뽑자라고 과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다 이제 추천제였는데 예. 그 삼국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누구 추천 누구 추천 누구 선거. 추천 예. 선거예요. 그렇죠. 예. 선거 이제 향거리 선제라고 해서 줄여가서 선거라고 하는데 조조가 정사 삼국지예요. 조조가 서기 208년에 물론 후한 마지막 황제인 그 헌제를 이제 허수아비로 놔두고 자기가 이제 원소와 원씨를 다 박살내고 그랬죠. 원소 죽이고 원소 아들을 다 죽이고 이제 북방의 실권자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담화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정사에서요. 서기 2008년에. 뭘 발표하냐면 도대체 이 나라의 인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불위란 사람이 있었다 오. 하면서 전한 때의 사람이거든요. 예. 직불위가 어떻게 봉변을 당했냐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얼떨결에 3명이서 썼는데 다른 제3자의 금덩어리를 들고 고향 간 거예요. 모르고? 모르고. 그 금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금 어디 갔어? 내 금 어디 갔어? 직불이 네가 훔쳐갔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 안 했으니까. 예. 근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대요. 왜? 그냥 그 상황이 넘어가려고. 그냥 회피하려고. 회피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직불이가 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해가 풀렸다. 이걸 보고 전한의 이제 문제 황제가 저 정말 괜찮은 애다 해서 이제 천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등용을 했대요. 괜찮은 애라고? 좀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뭐 정직하니까. 회피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황제 문제의 총애를 받으니까 한 문제에 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질투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전하 저기 있는 저 직불이는 형수와 정을 통하는 폐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그 큰 직책을 맡기십니까 전하. 얘기가 너무 센데. 갑자기 그런 근거는 있고. 근거는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한 문제가 아니 내가 정말 등용을 해가지고 쓴 인재인데 뭐라고 형수와 지금 그 불륜이라고 이런 폐륜 이거 안 되겠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직불이가 형이 없었어요. 그렇구만요. 이런 조조가 이걸 언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불이 같은 피해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후한 시대에 제오륜이라는 또 인물을 거론을 합니다. 제오륜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또 제오륜이 또 황제의 또 총애를 받으니까 또 비판 세력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폐하 제오륜은 장인을 술 먹고 팹니다. 이것도 센데. 세죠. 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센 얘기죠. 센 얘기예요. 장인을 술 먹고 팬다. 아이고. 그래서 제오륜을 부른 거예요. 황제가 너 정말 술 먹고 장인어른 팬이? 폐하 제가 결혼을 3번 했는데 다 아버지가 없는 딸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대라 그런가? 그러니까 조조가 이걸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인사를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인사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고가 있을 수 있다. 무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현령이라고 해서 내가 인재를 직접 다 뽑겠다.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해. 근데 아시다시피 조조도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선거로 발탁이 된 인물이에요. 예. 이제 유방이 세운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제 월단평이 제일 중요했어요. 월단평. 집 몇 평이에요? 월세 뭐 이런 평수 이런 말씀이신가요? 월자에 아침 단자. 허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인물 평론가가 있었어요. 삼국지
그 연예에도 등장을 해요. 인물 평론이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 남평가하고 평생 남평가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남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 허석어란 인물이 예. 월단평이라고 해서 예. 매월 첫째 날. 예. 한 달에 한 명씩 평가를 해줘요. 이게 효과가 있어. 아, 나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이제 허서의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 몇 명 있는데 우리나라도 누구 있잖아. 그러니까 조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집안 백그라운드 안 좋고 예, 환관 예. 집안이니까 예. 뭐 하다 보니까 허수한테 제발 월단평 한번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늘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평가를 내달라 나한테. 나쁜 말도 상관없으니까? 왜? 나쁜 말도 상관없으니까? 나쁜 말 바로 직접 한다고 했어. 허소와 찾아갔어. 딱 보니까 허소 선생 제 얼굴 보니까 어떻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조조에게 남깁니다. 그렇지. 평시에는 간웅이고 난세는 영웅이 되겠구만. 근데 이거 연이 아니었어? 아 이게 정사에 나와 있는 이거 거. 정사 있어? 이거 듣고 드디어 나 월단평 받았다. 해서 쭉쭉쭉쭉 이제 그 치고 올라가는데 그 자기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 천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자기가 발탁했던 그 순욱이 또 순욱에 추천한 게 정욱이고 정욱의 추천으로 이제 곽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야, 참 추억이 새록새록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들입니다. 추억이 딴딴따라란따라란. 아니 근데 추천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제 그 제갈량의 삼고초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아서 간 거잖아요. 예. 근데 삼고초려를 그 액면가 그대로 보시면 안 돼. 정사삼국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수가 쓴 건. 그러니까 유비 현덕이 제갈량을 3번 찾아갔다. 끝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살이 붙어진 것이 연이인데 전 그 행간을 한번 봤어요. 행간을. 그간의 성키임 교수님이 말씀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 행간을 읽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지. 행간을 봤더니 봐봐요. 일단은 그 서서란 인물이 갈비 아니에요. 오케이. 네. 서서가 이제 유비 책사였잖아요. 근데 조조가 뭐 이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어머니 뭐 지금 잡아 있다. 하여간 서서가 조조 쪽으로 가면서 추천을 한 인물이 제갈량이지 않습니까? 예. 유비한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서서 말만 믿고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나이가 20살 어리잖아요. 내 밑에서 와서 일해 주십시오. 할 리는 없어.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수경 선생 사마휘가 예. 뭐 지금 와룡 그러니까 지금 제갈량이죠. 예. 만나봐라. 네가 지금 책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다. 하고 제갈량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3번 간 이유는 뭐냐면 3번 간 행간. 행간은 그냥 제갈량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동네 평판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인터뷰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3번 찾아갔다. 또 관우와 장비를 데려가잖아요.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형님 20살 어린애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행간을 읽어봤어. 그래요? 요번 행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설득을 한 거야. 가면서 설득했다고. 장비야. 관우야. 내가 지금 멀리 지금 제갈량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듣고 나를 한 번만 믿어달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지 않았나. 그 뭐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는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거하고 예. 그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조선시대 이제 그 세자가 그 입학식을 하거든요. 예. 성균관에 입학식을 해요. 이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세자 시각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차피 뭐 하루 이제 입학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복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싫어. 선생님이 저는 세자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양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배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면 3번째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의구나. 예, 예의로서 3번 묻고 3번 답하는 것. 이게 선생님 지인 인터뷰는 안 하잖아요. 지인 인터뷰가 어떤 그 나의 탁월한 인사이트에서 나온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3번 찾아간 것이 정말 제갈량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제갈량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사마위 선생님 말에 맞는지 한번 주변 염탐을 하는지 않았나. 그러면 그 3번도 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대에 뭐 이제 동북아 동양 쪽에 원래 존재했던 그런 뭐 예의상 그러니까 3번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감히 어떻게 뭐 저렇게
높은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치겠어라고 하는 겸손의 표시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겸손을 했는데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말 그대로 행간을 떠나서 정상이 갸륵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니 저 유비라는 사람이 3번이나 찾아갔어. 아유 굉장한데 저런 정도라면은 믿을만하지. 믿고 따라보자. 이런 어떤 의미를 또 주변에다가 계속 이렇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가 이제 그 서기 208년에 예. 승상일 때 헌재는 허수아비고 예. 딱 이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 한나라 시스템 인사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다. 번이는 왜? 임자. 아, 소양강 임자로 바꿨어? 예. 댐좀 지어봐. 하여간 구현령이라고 해서 내가 인재를 직접 다이렉트리 뽑겠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큰 땅덩어리에 인재가 어디 있고 누군지 어떻게 조조 혼자 어떻게 해 이걸. 모르지. 네? 자기는 모르지. 모르죠. 근데 연희에서는 정말 듣보잡인데 예? 정사 삼국지에서는 유비 손권보다 더 존재감 뿜뿜인 인물이 있어. 진군이라고 해서. 진군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조비와 함께 뭐 거의 그 이제 위나라의 기틀을 만든 사람인데 구현령과 그 전에 있었던 선거 제도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구품 중정제라고 해가지고. 구품 중정제. 아, 요거 배웠다. 네? 이거 그렇죠. 구품 기억나. 중정제. 그러니까 중정이라는 스카우터를 보내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예. 네가 직접 가라. 가가지고 동네에서 쓸만한 인물들을 다 스카우트해서 와라. 그 이제 헤드헌터야. 헤드헌터들이죠. 이러면 되겠다. 믿을 만한 중정을 싹 다 뭐 군이든지 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스카우트를 해 와라. 해서 이제 조조의 이제 구현령 같은 경우는 이거였거든요. 누가 정말 딱 데려왔어. 얘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장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 뭐 7급 공무원부터 일을 시키는 예. 해서 테스트해봐가지고 정말 실력이 좋으면은 다시 장관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서 데려와라. 근데 이 구품 중정제만 정확하게 자리만 잡혔어도 중국은 굉장히 괜찮은 인사 시스템이 정착됐을 거예요. 확립이 됐을 텐데. 됐죠. 근데 이거를 그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예.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어. 근데 문제는 조비가 일찍 죽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인 또 조예가 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예도 조예가 깊었어. 일찍 죽어. 그 이제 저기 누가 나올 차례가 됐지 이제. 사마의가 떨었다 만사마. 아니야. 그래서. 사마이가 이 구품 중정제를 딱 봤는데 이러면 정말 자기 사람을 못 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하냐면은 중정들을 가장 밑에 단위인 군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군 중정이라고 해요. 그 위에 있는 행정 단위인 주에 주 중정을 또 보내는 거예요. 주 중정은 자기 사람들로 보내요. 그럼 당연히 주 중정은 밑에 있는 군 중정 보고 이런 사람 좀 스카우트 좀 하면 좋겠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위에 있는 상사니까 주 중정. 그래가지고 구품 중정제는 유지를 하면서 점점점 자기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럼 유명무실해진 거네. 그렇죠. 인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틀만 남고 다시 향거리 선제, 선거제도로 돌아가서 중국은 그 수문제가 과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레코멘드 시스템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조선에서도 과거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추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광조 같은 경우가 현령과를 실시했던 게 그런 어떤 추천의 모습들을 봤던 거고 실제로 추천의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면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인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원칙 속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사를 검증하는 체계가 잘 갖춰진다면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조치. 예를 들어 이제 강희맹 같은 경우가 인사를 잘한 2조 판사로 꼽히는데 언제 때예요? 세종 때. 이 강희맹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임기제를 써야 된다. 어떤 지역에 오래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유착되지. 그러니까 임기제를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사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부정이나 때에 따라서는 월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과 인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조선의 관점이었던 거죠. 관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타이틀을 허소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 아까 우리 저기 하마평 전문가. 월단평. 뭐 좋은 말도 가끔 해줬다니까. 그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막 계속 비판만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옹디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난세고 아니 뭔 평세고 다 영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가지? 조선 같으면 이제 조보에 실리는 거예요. 조보에? 네, 이제 서경이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임용되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조보에 아침에 신문에 실립니다. 이렇게 인사정책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저런 역사 속의 인사정책들 쭉 바라보면은 투명하게 가감없이 드러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되 그렇죠. 그것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일단 능력을 우선시해서 검증을 받으면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어떤 그 원칙이자 근본이 삼아진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대신 드러내라. 맞습니다. 드러내고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후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답 3번 인사가 만사였죠. 당첨자 명단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 인사정책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박광일 작가, 선팅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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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8444 쓰시는 분, 웅디 오늘 딸이 어린이집에 첫 번째 등원했어요. 아직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어려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딸의 첫 사회 진출 웅디가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왠지 잘 적응할 것 같거든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회 진출?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이 어린애들은 왜 이렇게 그 뒷모습이 예쁜지 모르겠어. 그쵸? 고양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 뒷모습이 뭔가 열중해 있는 뒷모습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할게요. 잘하겠죠 뭐. 박옥수님, 저는 오늘부터 작년에 정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사랑의 밥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새학기 첫 등교 소식이 많던데 저희 부부도 밥봉사는 첫날이라 살포시 문자 보내요. 식당 경력 32년 차 제 음식 솜씨와 음식하는 솜씨는 없지만 재료 다듬기는 1등인 남편이 함께 밥봉사 잘하고 갈게요. 오, 뭐 이렇게 놀랄 대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멋지십니다. 32년 차, 한 분은 음식을 하시고 한 분은 재료를 다듬으시고 이 부부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같이 밥봉사를 오늘부터 다니시는군요. 정말 오늘부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옥수님, 또 그 남편분 부부 하시는 일 정말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밥봉사 포함해서 지금 또 정년퇴직 작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다 남김없이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월령님, 어릴 때 사업을 하다가 빚진 금액이 많았습니다. 15년째 본업에 주말 아르바이트 빚을 갚아 나갔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 마지막 상환일입니다. 정말 밑빠진 독이 물붓기였어요. 오늘부터는 좀 숨 좀 쉬면서 허리 펴고 살고 싶습니다.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야, 월령님 대단하십니다. 15년 동안 빚을 갚았고 오늘이 마지막 상환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출발들 일일이 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원령님께는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이상우의 이젠 듣고 오겠습니다. 창고에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마침 또 지금 여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송경민님. 엄마랑 여행 왔어요. 엄마가 웅디 라디오 듣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 이름 불러주시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이순자님입니다 하셨어요. 오, 송경미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순자님. 아이고 선생님, 그 라디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냥이시군요. 앞으로 뭐 이렇게 그 게시판에 고릴라나 우리 문자 통해서 많이 또 참여해서 글 남겨주시고 이러면 또 반가울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재밌게 놀다 가시고요. 수분 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경진님. 지난 주말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다녀왔는데 6살 딸아이가 저한테 통장을 주며 할아버지 핸드폰을 바꿔드리라고 하네요. 많이 낡았다고요. 딸한테 들어오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통장에다 넣어뒀는데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심어주려고 가지고 있으려는데 우리 딸 마음 씀씀이가 참 예뻐요. 6살인데 세뱃돈 뭐 200만이 넘었어요? 이야, 아주 주변 분들이 후하시군요. 아기가 참 기특합니다. 그거 자기 사고 싶은 거 있을 텐데.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할아버지 핸드폰 꼭 바꿔드리세요. 좋습니다. 7250 쓰시는 분은 오늘은 아내가 성인학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60이 다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내가 멋집니다. 창피한 무릅쓰고 공부하는 아내 뒷바라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이게 왜 창피합니까? 7250 쓰시는 분 하나도 안 창피하고 아내분도 멋있고 7250 쓰시는 분도 더 멋져 보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뺐으면은 그 멋짐이 플러스 10 됐을 텐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멋진 부부 응원하겠습니다. 전미경님, 최승래님, 김재환님, 김정환님, 신영환님, 김태환님, 하기철님, 전미애님, 최수견님, 강희선님 이외 많은 분들 우리 지금까지 허지웅쇼 쭉 함께 해주고 계세요. 늘 감사드리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다 같이 있습니다. CN블루의 외톨이야, 이창민의 머먼트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쇼 벌써 마칠 시간이죠. 내일은 김간지씨 모시고 나연세의 가능으로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이에요. 8523 쓰시는 분 신청하셨습니다. 조규만의 우리 산책할까요? 준비했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삼만, 김한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